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연휴인데 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비티를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금요일이에요. 우리가요, 사실 그 장 딱 열리게 되면 부안해동하는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맞아요. 어떤 재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맞아요. 발생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수급적인 동향 그리고 맞아요. 공매도 그리고 대차 거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 새로운 총리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강조되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향후에 분명 본사는 난리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신고가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뭐든 이게 악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지수 상승률보다 더 강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랫동안 거의 3개월 동안 된장 담듯이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쓰레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은 실제로 몸집이 한 10배 정도 큰 종목들이죠.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 슈퍼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수급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봉 차트로만 보더라도 요 100원 차이로 밀려 들어갔던 이 부분만 보면 아, 수급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인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에 소외당했다. 그래서 나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갭으로 상승하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기다렸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할 수 된다? 추가 매수 타점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 맞아요. 연말에 야 주식타자 안교수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지방에 있는 건물주 낼 수 있었고 실제로 본사는 난리나 버렸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신고가. 자, 신고가. 여러분들은 지금 틀린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업종에 대한 쏠림에 잠시 동안 3개월이라고 한다면 긴 시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3개월 동안 응축했던 이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할 때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삼성전자 오랫동안의 이 눌림 이후에 분출할 땐 이렇게 분출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슈퍼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에 3개월이라고 하면 긴 시간도 맞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3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3개월 쉬었다가 한들 그 3개월에 대한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에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산에너비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7만 원 가면 매도할 거예요? 8만 원 가면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해 놓은 건 맞는데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짜증난다는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재료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 텐데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뉴스케어 파워사의 주가.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죠. 두산에너비티와의 주기기 계약이 남아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주주의 매각 사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안 나와요. 우린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바닥을 찍었다. 악재가 나왔으나 무엇이죠?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악재를 이미 반영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주주의 매각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일단락되는 상태에서 얘도 치고 나가겠죠. 그리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오클로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원전 기업.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신고가 가고 있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왜 두산에비티 주가는 여기서 맴도는 거냐고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국장의 한계.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요,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 오르고 오클로 주가 오를 때도 얘는 치고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장 재미없어. 두산에비티 재미없어. 이거 팔아야 돼. 끝났어.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간에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언젠간 지분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 줄였던 수급은 어느 쪽으로 오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를 이끌었던 업종이 연말을 주도하지 못했던 건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초를 이끌었던 게 연말까지 이끌어지 못했던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회사에서 수천억을 다루면서도 이거는 바뀐 적이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미리 올려놓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맞아요. 고쳐나가야 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국장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 예.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걸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저펜. 예,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 원자력을 에너지 전략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여자 총리가 이야기했던 건데, 일본의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여성은 태양광과 같은 쉽게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줄이는 한편 원자력을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핵심으로 유지할 것이 보입니다. 결국 뭡니까? 차세대 원자료를 배치하여 국가를 100% 에너지 자립 국가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자, 이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뭐죠? 중지됐었죠. 그리고요, 실제로 뭡니까? 재가동에 동의하고 신자료 건설을 위한 노력해본 결국 뭡니까? 지금 새로운 총리가 이어가는 것은 태양광? 이거 한계치가 있어. AI 데이터 센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산업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 SMR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있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원자력.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안 좋은 기업이 있는 이 나라에서도 전 세계의 트렌드, 폐원전에 있었던 탈원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원전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버리고 나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 그 부분을 통제하는 수단밖에 없다. 결국 뭡니까? 원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상에서 여기서 잡아놓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3,500억 달러요? 달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관세를 풀기 위해서 조선 그리고 원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텐데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 현실에서는 옆으로 지금 수급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물량만 털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원전 우리가 미국에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죠? 유리한 고지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것 뿐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지금 국내 정부는 실제로 원전 재가동하고 싶지 않다. 고리 2호기 이런 말 하죠. 근데 가동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전 세계가 달라 하는데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그럼 수급들은 어떤 과정을 한다? 그래, 개인 투자자들 너네 이거 힘들지? 매도해. 그리고 나서 있잖아. 너네들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못 잡았지. 이제 막 들어가. 팔고 막 들어가. 그럼 잠깐은 또 이제 수익이 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빵 쏘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이쿠야. 아, 짜증나.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하세요. 삼성전자도 근 6개월 동안에 뭐죠? 반도체 시장의 급등에서도 옆으로 횡보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니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3개월 동안 매주 된장 막 썼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빵 쏘아 올리면서 가게 되면 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되는 구간. 그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 또 팔 거예요. 미리 매도했다. 아, 짜증나. 3개월 동안 이거 뭐 고생했는데 그냥 매도하는 게 낫다. 유튜버들이 분명 매도하라고 했어. 그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라고 했던 종목들 다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뭘 사라고 한다 하냐? 이런 거. 요런 거 사라 이런다고. 왜? 많이 빠졌으니까 먹을 거 있어. 사. 수익 났어요? 아니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두사의 배터리를 보유하신 분들이 물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심택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내가 만일에 나는 그냥 사실 두사의 밑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원전 쪽 관련된 부분에서 얘가 튀어나갈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니? 라고 해서 스스로 반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요, 절대 뭐죠? 맞아요. 희열, 영광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티시는 이 과정이 힘들다고 한다 한들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킹 어떤 사건이 발생됐는지 아세요. 그래야만 이 중간 과정에서 털려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라고 했어요? 중소형주도 공부하는 자는 삼성전자 주가 받는 게 2배, 3배씩 튀겨 먹거든. 포트폴리오에 10%씩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때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기 깰 때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매수하자 했죠.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였죠? 바로 이런 녀석들 똘망똘망한 거 가지고 있으면 두사비티 형벌하더라도 10%만 편입해 놓으시면 빠른 속도로 낭중지추 튀어나갈 거라고 했죠. 작은 녀석들이니까. 우리는 아직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뭐죠? 수급적인 위로 쏘겠다라는 수급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은 맞다 이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자 봐요. 부정론자는 명예를 얻습니다. 긍정론자는 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돈을 벌어야죠. 지수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요. 근데요, 시장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쏠린다. 그 쏠림이 분배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맛이 가버린 것들 단기 반등 오겠지.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 그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에서 와우!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 빠졌다고 한다는데 지금 위에서 13%밖에 빠진 게 아니라고요. 13%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죠? 그냥 신고가 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단 SK하이닉스도요. 그냥 막 10%짜리 땡긴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지? 터져 보기만 해라. 300조 가까운 기업도 쏴되겠다라는 시장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2만원대부터 커버리지 도와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무조건 신고가 갑니다. 신고가. 그러면 준비하고 있자 이거다. 어떤 걸 준비하고 있자? 자, 그러면 이때 영상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의 영상입니다. 자,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25년 8월 20일자에 긴급 반대매매 실행 중인데 세력들은 보통 이럴 때 걷어간다. 제가 이때 쌍욕 먹을 각오로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이었어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이따 링크 주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추석 선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8%에서 또 빠지니까 이 바보 미친 녀석아 이렇게 하실 거죠? 아니야. 비 올 때는 누구나가 사람이 비 올 때는 젖어요. 그건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받아갔던 애들이 오늘 단기 반등 줘서 안 팔 거야. 근데 다시 여기서 밀어붙이잖아? 무조건 판다고. 왜? 아무리 단기를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들 설령 오늘 저점 52,400원에 잡았던 사람이라고 한다 한들 여기에 대한 반등을 한 번 해주게 되면 안 판다고. 근데 흔들어 버리잖아. 그럼 추세가 안 잡히네 라고 해서 딱 로스건 나온다고. 그때 보통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주식을 지금 현재 매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 수량을 늘려버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탈탈탈 털려버리게 된다는 거지. 자, 이들의 전략에 여러분들 절대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이브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어차피 나중에 안 되면 쌍욕 먹을 건데. 자, 봐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자. 왜? 쌍욕 먹을 각오로. 안 되면 쌍욕 먹어요. 개, 소, 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은 그 말하세요. 한 번이라도 맞춰봐라. 2만원대부터 커버리지 도와드리면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립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부분대 그리고 전일에 있었던 51,500원 만일 여기 온다고 한다면 그냥 매수, 풀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현재 53,800원에서 오늘 저점인 52,400원 여기를 툭 깨진다. 요 저점을 깨진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금 싹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 됐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있는 현금 있으면 여기 깨졌을 때 싹 밀어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가 틀린 말을 한 겁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댓글로 신고가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신고가 댓글 달아주세요. 좀 더 볼게요. 오늘 전략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진이라는 종목 반드시 어떻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쵸? 편입해보자. 자, 9,560원에 우진이라는 녀석 그냥 만일에 여러분 비중 크신 분들은 편입해보자. 이게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 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세 되거든요. 20여 도가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2만원대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쉬었다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물 먹고 뭐죠? 쉬어가고 그 쉬어가는 과정 그죠? 때로는 경쟁사의 카르텔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확실하게 내가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죠?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날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라이브 참여하시면서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손실이에요? 수익이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 나았어. 저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결론이에요. 다시 이수급은 들어온다. 그때 우리는 우진처럼 튀어나갈 수 있는 중소형주라도 하나 5%만이라도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건 어떨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연인해야 될 자세입니다. 잘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신고가 갑니다. 엔비디아에 날개를 달았다. 두산 로보틱스. 자, 로봇. 예, 반등 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산에 대한 이 지주사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얘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무엇이죠? 예? 지분 가치.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까지 땡겨놓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분 가치. 왜 이건 생각을 안 하세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30% 바로 두산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가야만이 지주사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산에너빌리티 이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야기 빼고 다른 악재가 나온 게 있어요? 없죠.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슈퍼호재가 나온 게 있어요? 없죠. 슈퍼호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안 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잘 생각해 봐요. 악재가 나왔으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탄성을 준다. 이건 뭐지? 현재의 구간대에서 요 밑으로 허용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서 매물 테스트 과정이라는 거지. 호재가 나왔음에 만일에 주가가 못 올라요? 그때를 의심해 봐야지. 그러면 10월 2일자에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랐다가 밀려버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면 옵션 만기였잖아요. 옵션 만기였잖아요. 봐봐요. KLX 시장을 통해서 여기서 쭉 올라가다 딱 했죠? 얘뿐만이었어요? 아니죠. 삼성전자도 그러하였다. 옵션 만기. 그죠? 또 뭐 SK 하이닉스도 그러했다. 옵션 만기. 그러면서 시장이 장난질을 걸었던 시장이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녀석을 밑에서 있으면서 분봉으로 여기서 팍 끌어올린 거죠. 이게 옵션 만기 시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들의 꼼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요거 말고요. 얘가 100조예요. 100조짜리를 14%까지 장중에 동시효과에 급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에너비까지 전부 다 끌어내리는 그들의 의도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탈했나? 이탈하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털려나갑니다. 연휴 끝나거나 지그로 쭉 올라가게 되면 탈탈탈탈 털리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다고 해서 결국은 맞아요. 매도한다? 지겨우면 매도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과 가스터빈이라는 부분과 복합 화력발전이라는 부분과 이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 설계를 하긴 하겠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운드리 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부여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미쯔비시 상사 올라간다. 국내에서 가스터빈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얘밖에 없잖아. 결국은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미쯔비시 중공업.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구나. 지금 뭔가 힘을 응축하는 단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매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쯔비시 중공업, 야스카와 전기, 그죠? 자, 얘네들 쫙 신고가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된다? 이제 두산에너비티 연휴 끝난 다음에 지구로 반영이 될 텐데 조금 오르면 탈탈탈 이렇게 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드시고 불안하시고 털려버릴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제가 제 연락처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막 스팸 문자 오고 이러니까요. 자, 010-2644-8462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인생의 선배님들, 저는 내일 모레 60세대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연휴 끝나시고 금요일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오시고 미리미리 제가 보내드릴게요. 010-2644-8462. 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님들의 연령, 후배님들의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본사 난리 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죠? 3개월 동안의 주가 조정에 무엇이죠? 뭐죠? 수익을 못 냈다.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고요. 우리가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런 힌트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동행을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는 지지합니다. 응원해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맞아요. 큰 부를 얻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참여를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1기, 2기 모두 끝났는데 자, 3기 연말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확산을 시킬 겁니다. 중소형주를요. 5% 10%씩 과연 두산에너비티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 중소형주들은 얼마나 오른지 보십시오.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원전, 가스터빈, 복합화력 발전 세 가지, 심지어 뭐죠? 풍력까지 모두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지금 주가가 못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사이비트를 보유하신 인생의 선배님들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010-2644-8462 그리고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하면서 방법론 자체가 실제로 두사이비티가 아니고 막 다른 2차전지 들어가서 막 힘들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10억이라고 해서 저 개인 번호를 남겨놓으시게 되면 연휴 사이 여러분들께 선정되면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100% 무료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가요 사실 때로는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계속 억압을 해요. 너 안 돼. 너 나가. 뭐 해. 뭐. 아무리 막 때려박는다 해도 저도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결국은 주머니 속의 송곳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낭중지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행을 해드릴 거고요. 제 의견은 상방.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그때 과정에 대한 흔적,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고 어떠한 게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주가 튀어오르면 튀어올랐다 이러면 탈탈탈탈 털리는 거거든. 자, 제가 한번 자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도움 되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자료. 대응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유. 그러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족보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스터빈, 원전 SMR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형주 가장 탄력이 높았던 종목, 우지는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세 종목 다시 한번 추려다봤습니다.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장중 라이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2644-8462입니다. 자, 연령 적어서 부르시면 제가 100% 두사이비트를 보유한 구독자 여러분들이구나,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연휴 사이에 주식타자 안교수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제까지 기다렸던 부분 한 번에 또 털려나가면서 아이쿠야,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두사이비트뿐만 아니고도요. 자, 댓글로는요, 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분명 나중에 난리나 있을 겁니다. 왜? 뉴스켈퍼사와의 주기기 공급 확정되었다. 그죠? 계속적으로 호재 나올 거라고. 가스터빈, 미쓰비시 중공업 이후에 유일하다. 막 이렇게. 됐죠? 그때 우리는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흔들리고 옆에서 횡보하고 알았다 이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몰이 들어가는 과정. 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때요, 그냥 오케이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한다? 준비가 돼 있었다. 예? 중소형주 확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주말 사이, 연휴 사이 중요한 겁니까? 그죠? 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참여하시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중에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통신사 3사 제가 돈 낼게요. 2644-8462 100% 무료입니다. 뭐라고요?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